아버지 장례식에 초대된 비서의 정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1월이었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갑작스러웠어요. 전날까지 멀쩡하게 통화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가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건강하셨고 아직 62밖에 안 됐고 은퇴하면 뭘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하셨거든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어요. 어머니랑 저랑 여동생이 빈소를 지켰고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버지가 중견기업 임원이셨으니까 조문객이 꽤 됐어요. 저는 상주로 입구 쪽에서 인사를 받았는데 솔직히 그 이틀 동안은 그냥 멍한 상태로 버텼어요. 슬픔이 제대로 올 여유도 없이 사람을 맞고 절을 하고 또 맞고 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졌어요.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장례 이틀째 저녁이었어요. 조문객 방명록을 정리하다가 낯선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이름 옆에 아버지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직함이 비서라고 돼 있었어요. 강미래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아버지 비서분이 오셨구나 싶었죠. 근데 어머니한테 그 이름을 언급했을 때 어머니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야, 괜찮아 하시면서 넘기셨는데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그 표정이 계속 생각났어요. 사흘째 발인을 마치고 어머니가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집에 모셔다 드리고 여동생이랑 둘이 잠깐 밖에 나왔는데 여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강미래라는 사람 알아봤냐고요? 여동생도 그 이름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여동생이 알아본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에 비서가 2명 있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강미래라는 이름은 직원 명단에 없었어요. 여동생이 아버지 회사 격리 담당자랑 아는 사이여서 슬쩍 물어봤더니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잠깐 말을 아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점부터 뭔가 더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장례 직후라 마음이 복잡한데 이런 걸 파고들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라서 굳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뒤에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조심스럽게요. 강미래가 누구냐고 어머니가 그 이름 들으셨을 때 왜 그런 표정이셨냐고요? 어머니가 한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창밖을 보시다가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시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저는 혼자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버지 휴대폰은 유품으로 남아있었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처음엔 못 열었는데 통신사에 사망자 가족 자격으로 요청해서 기록 일부를 받았어요. 통화 내역이었어요. 강미래라는 이름이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통화 빈도가 꽤 됐어요. 업무 시간 외에도 주말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메일 계정을 열었을 때 윤곽이 잡혔어요.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한참 망설이시다가 알려주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보셨던 거예요. 이메일 내용은 업무 얘기로 시작해서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것들도 있었고 최근 것들도 있었어요. 저는 다 읽지 않았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다시 갔어요. 이번엔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알고 있었다고, 오래됐다고, 근데 아이들한테 말하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셨는데 울지는 않으셨어요. 이미 많이 우신 분 같았어요. 살아계실 때 이미 다 우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났어요. 근데 동시에 어머니가 그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신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이 됐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하면서 그 사람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을 어머니 마음이요. 강미래라는 사람이 장례식에 나타난 건 어쩌면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괜찮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조문객 명단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건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찔렸을지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여동생이랑 상의해서 그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만나달라고요. 상대방이 처음엔 망설이다가 나왔어요. 직접 만나서 한 가지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 근처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어머니가 감당하셔야 할 게 이미 충분하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 49제를 지내면서 저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오래 생각했어요. 잘못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도 아니에요. 저를 키운 사람이고 어머니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가족을 부양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모든 게 같은 사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어머니가 먼저 그걸 하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요. 어머니는 지금 잘 지내세요. 여동생이 자주 들르고 저도 주말마다 가요. 어머니가 요즘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뭔가를 키우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 들었을 때 좀 마음이 놓였어요. 장례식 방명록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자꾸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서랍 안에 있어요. 언젠가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지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